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이제 그 후보의 남편 전관예우 코인 사기 연루업체 변호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박은정 후보 본인이 무려 21개월을 출근도 안 하고 봉급을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 기자. 예, 맞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가 이제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죠.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월 초까지 정신과 질병 등을 이유로 질병 휴직을 내놓으면서도 급여를 탔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기간이 무려 21개월입니다.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고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기는 한데 네. 법무부가 작년 11월에 이 부분 더 추가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박은정 당시 검사가 여기 이 법무부의 복직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추가로 질병 휴직을 제출해서 총 휴직한 기간이 21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기간 동안 휴직 연봉을 모두 취득해서 그 금액이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른바 법을 잘 아는 이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또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상관이 이제 휴가 더 이상 안 돼, 병가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불복하는 또 다른 소송 절차를 밟아서 계속 휴관을 늘려가 나가는. 최 국장님,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제 흔히 연가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연가도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그 병가를 내고, 네. 그다음에 그것까지도 다 차니까 이제 아예 휴직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아마 그 누군가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게 계속해서 저렇게 그 근무를 안 하고 연장이 될까? 뭐 본인은 뭐 정신적 이유 뭐 이런 걸 그 예로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 아마 뭐 진단서 같은 게 혹시 있었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네. 저 정도 되면 뭐 21개월간 그 출근을 못할 정도 되면 아예 사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네.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연장해가면서 1년 9개월간 무려 1억여 원의 이제 봉급을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뭐 본인이 얼마나 이제 뭐 정신적 문제로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는지는 저희가 뭐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출근 안 하고 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사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검사는 공직자입니다. 네. 이게 공직자로서 저렇게 행동을 해도 과연 되는가 하는 양심상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장인주 위원장님. 그런데 21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직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급여는 이제 제대로 다 수령을 했는데 그 뒤끝이 바로 야당 국회의원이 되는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지점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일단 박은정 후보 측의 해명처럼 이것이 있는 절차들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또 비판하기는 또 어려운 지점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직장인들 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느냐라는 비판 그리고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서 당연히 따끔한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인이 구비서류도 잘 제출했고 그리고 있는 절차를 잘 활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비난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시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박은정 그 비례 순번 1번 본인의 생각, 본인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국 혁신당 당 지도부 특히 조국 대표의 생각이 어떤가? 이제 이것이 국민들께서는 더 중요하게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박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조국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은정을 털고 털어도 털 게 없나 봅니다. 털고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그 남편을 털었나 본데 형사사건을 누가 수임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우리 일반 시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 후보를 끌어내리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손으로 이 손 마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털고 털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은정 검사를 털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남편 쪽으로 옮아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 기자. 그런데 이 조국 대표는 작년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2014년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왔었는데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약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니까 전관예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액 수임 외에도 공식적인 네트워크나 전화 변론 등의 비위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관예우를 사실상 정의를 했었는데 이번 경우와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은정 검사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본 사건 수임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검사를 하다 나와서 맡게 된 수임이지만 뭐 전화 변론이나 이런 알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걸 이제 10년 전에 본인이 했던 말과 같이 되짚어 본다면 그 전에 그럼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리를 통해서 그럼 수임을 했다라는 것이 똑같이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전관예우라고 하고 이번에는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 범죄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다르게 해명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 기자가 말을 약간 순화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관 비리다 이런 말을 조국 대표는 했다라고 지금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관 범죄다, 전관 비리다. 라고 했던 조국 대표가 이제 이번에는 그러지 않다. 수임 계약서를 다 낸 것 아니냐. 정상적인 변론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상일 대변인께서는 지금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국민들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그 조국 대표가 검찰을 가장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고 제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조국 대표의 모습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이 박은정 후보의 일이 아니라 배우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배우자의 일까지를 들어서 후보를 어떻게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러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국민에게 던지는 게 좀 더 논리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임의 기록은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고 있는 후보에게 네.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보로 쓰이느냐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투명하게 좀 밝혀지는 게 맞는 이야기다. 뭐 그 부분은 좀 적절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조국 혁신당 첫 번째 이번 선거 슬로건이 검찰 개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총선을 뛰고 있는 정당이 그 비례대표 순번 1번 그리고 뭐 본인을 포함해서 검찰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싸움 자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서로 앞뒤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 생가를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검찰 독재 정권에 싸우겠다. 그러면서 김영삼 퀴즈를 자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최 국장님, 네. 조국 전 대표가 상도동계하고 맥이 닿는 건 아니죠? 뭐 상도동계, 동교동계 뭐 이런 건 한국 야당 역사를 쭉 같이 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도동계, 동교동계 뭐 이쪽과 워낙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때 뭐 조국이라는 이름 두 자는 나온 적도 없고 네. 더군다나 지금 뭐 퀴즈 뭐 이 얘기는 뭐 그때는 그런 말 자체가 있지도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뭐 가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YS가 싸운 거는 검찰 독재가 아니고요. 네. 군사 독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은 말을 지금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